결혼 5년 차. 나는 여전히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날씨도 좋고 햇빛도 따뜻했던 그런 평범한 날. 하지만 그날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나는 남편 재현이를 위해 새로 사온 명품 셔츠를 세탁했어요. 검정색 실크 셔츠였는데 명품관에서 한 번 봐도 눈에 띄는 그런 옷이었거든요. 50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봤을 때 나는 입이 쩍 벌어졌지만 남편이 좋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옷이 우리 인생을 나누는 분기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세탁기에 넣기 전에 나는 라벨을 읽었어요. 찬물에서만 세탁 가능. 절대 비틀지 말 것. 복잡한 조건들이 빼곡했지만 나는 정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아, 이게 문제였어요. 정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그건 시어머니도 남편도 알 리 없었는데요.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연로하셨고 시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나는 함께 점심을 준비했고 우린 식탁에 앉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얘야, 이 반찬이 맛있구나. 시어머니가 물으셨고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문이 열리고 남편 재현이가 들어왔는데 그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창백하고 눈빛이 예리했거든요. 그는 서서히 내 쪽으로 다가왔어요. 내 셔츠, 어디 갔어? 그 한마디 그게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 그 셔츠 말이야? 방금 세탁 마쳤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깔끔하다니까. 한 번 입으면 세탁해주니. 시어머니도 옆에서 웃으셨어요. 나는 그 셔츠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아직도 따뜻했고 좋은 향기가 났습니다. 세제 냄새, 섬유유연제의 향기. 사랑을 담아 빨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그런 향기였어요. 나는 남편에게 셔츠를 건넸습니다. 오케이. 고마워. 남편이 셔츠를 받으며 말했어요. 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가 없었거든요. 나는 그쪽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셔츠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어요. 그의 얼굴색이 변했어요. 마치 뭔가 끔찍한 걸 본 것처럼요.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온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뭐가? 거기에 있었어요. 셔츠의 소매 끝에 아주 작은 실크 보풀이 세탁하면서 생긴 정말 작은 손상이었어요. 한눈에 띄지 않는 정도의. 하지만 남편의 눈에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건들지 말라고 했지? 라고. 이 셔츠는 전문 세탁소에만 가야 한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얘, 뭐 하는 거야? 우리 며느리는 정성껏 했잖아.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정성? 엄마가 건든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절대 건드린 적 없어. 저도 설명서를 10번 이상 읽고 세탁기 설정도 3번 확인했어요. 그럼 누가 건든 거야?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진짜 짜증나네.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그 순간 사건이 터졌어요. 남편의 손이 재빠르게 움직여서 시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아니, 잡은 게 아니라 낚아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찡그려졌어요. 아야, 재현아.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시아버지가 휠체어를 끌고 다가왔어요. 재현아, 그러지 마라. 제발, 제발 그만해. 시아버지가 목청껏 외쳤어요. 시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휠체어에서 넘어졌어요. 묵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닥에 넘어진 거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끊기고 오직 시아버지의 신음만 들렸습니다. 아, 아. 그 작은 신음이 나에게는 천둥벼락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여보. 그녀는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나도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들렸어요. 빠르고 무거운 발소리였습니다. 남편의 동생 준호가 들어왔어요. 25살의 젊은이, 남편 재현의 동생이었어요. 준호는 거실을 보고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에 일그러졌어요. 형의 손이 시어머니를 잡고 있고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뭐 하는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달려왔어요. 그는 남편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미쳤어? 아버지를 넘어뜨린 거야. 그는 분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분노 뒤에는 깊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일으켜서 휠체어에 앉혔어요. 아버지, 어디 다치셨어? 괜찮으세요? 그의 손길에는 진정한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가 시어머니를 보고 분노의 눈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야, 뭐해? 엄마 팔에 상처가 났잖아. 준호가 외쳤습니다. 그게 남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는 셔츠를 집어들고 보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200만 원짜리 셔츠가 망가졌어. 준호는 그 셔츠를 봤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그걸 가지고 엄마를 때렸단 말이야? 옷이 사람보다 중요해? 준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극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준호의 질문에 침묵으로 응했어요. 그 침묵이 가장 나쁜 대답이었어요. 준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묻는 눈빛이었어요. 형수님, 이 셔츠 어떻게 된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설명서대로 세탁했어요.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어.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 말이 끝나기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집사람이 실수했는지 엄마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그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송금 화면을 띄웠어요. 200만 원 정확히 계산했어. 지금 이 금액을 입금하면 다른 건 넘어가 줄게. 남편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인가 싶었어요. 같은 침대에서 5년을 자던 사람이 갑자기 낯선 남자로 보였거든요. 너 뭐 하는 거야? 넌 엄마 아빠에게 폭력을 썼잖아. 옷을 망쳤잖아. 책임은 져야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는 시어머니 팔에 멍자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럼 이건 뭔데? 엄마 팔에 생긴 이 상처는? 이것도 책임 있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준호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준호가 남편의 뺨을 때렸습니다. 손가락 끝까지 느껴지는 퍽하는 소리가 났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한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 눈 모두에서 분노의 불이 피어올랐어요. 이건 우리 아버지 몫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한번 남편의 반대쪽 뺨을 때렸어요. 또 다른 퍽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두 번째 대. 그건 내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 시아버지, 아니, 온 가족의 복수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로한 남자가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자신의 아들에게 맞은 상처도 있겠지만 그보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당하는 것을 보는 슬픔이 더 큰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을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준호야, 제발 그만해. 우리 때문에 싸우지 마라. 우리가 잘못했단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맞은 것도 남편이 넘어진 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아들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준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형을 때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말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봤어요. 25살의 젊은이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가족의 도덕적 기준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형을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형이 자기 행동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아빠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눈에도 눈물이 왔어요.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한 짓이 뭔지 알아? 자기 아내를 때렸고 우리 부모님을 폭력으로 대했고 옷 때문에 돈을 요구했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남편은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자신이 맞았다는 게 싫은 거였을까요? 그 순간 뭔가가 터져 나왔어요. 남편의 입에서 이혼해. 남편이 말했어요.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감정이 없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넌 사람 같지도 않아. 우리 어머니 팔을 꼬집고 우리 아버지를 때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니 너 같은 여자와는 하루도 더 못 살겠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방금 전까지 분노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나간다는 건가요? 내가? 남편이? 나는 혼란스러웠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형, 너 뭐 하는 거야? 넌 아내한테 폭력을 썼잖아. 너가 나가야지 형수한테 나가라고 해? 내 돈으로 산 집이야. 내 이름으로 된 집에서 남의 여자가 살 이유가 없지.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나는 이 사람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5년. 함께 살았던 모든 날들이 순간 의미 없어 보였어요. 내가 맨날 챙겼던 것들, 내가 정성을 들였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이 전부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차분하게, 마치 좀비처럼요. 손가락이 차가워졌어요. 나는 내 옷들을 캐리어에 집어넣었습니다. 신발, 세면도구, 휴대폰 충전기. 5년 동안 모아뒀던 작은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져갔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현관에서 나는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그 무게가 지금의 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나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형수님이 왜 가? 나는 멈췄어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형이야.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확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형, 들어봐. 엄마, 아버지, 나. 우린 모두 봤어. 넌 아내를 때렸고, 우리 부모를 폭력으로 대했고, 옷 때문에 돈을 요구했어. 그리고 지금 아내를 쫓아내려고 해. 준호가 말했어요. 준호는 그 다음 무언가를 했어요. 그는 천천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이유로요. 아버지, 형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그 순간을 이해했어요. 준호가 한 말은 아버지가 형을 경찰에 신고하시기 전에 형이 자기 행동에 대해 회개할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형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 가족이 뭔지 알았어요. 이들은 단순히 정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형의 영혼을 구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깊은 한숨이 나왔어요. 준호야, 아빠는 경찰에 신고할 거다. 그의 목소리가 깊었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112입니다. 뭐가 필요하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정폭력 신고하려고요. 제 아들이 아내와 며느리에게 폭력을 썼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게 경찰에 신고했어요. 나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약 20분 뒤 경찰이 들어왔어요. 2명의 경찰관이 우리 집에 들어섰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건으로 왔습니다.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준호 모두가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맞은 것, 시어머니가 맞은 것, 시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넘어진 것을 설명했어요. 경찰관이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남편이 경찰과 함께 나왔어요.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 다시 돌아가고 싶어. 제발. 남편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너무 늦었어요. 경찰차가 우리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 경찰차를 지켜봤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내게 다가왔어요. 며느리야, 우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당했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 손을 잡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에는 아직도 상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이 내 손을 잡으셨을 때 나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절대 나가지 마라. 나가야 할 사람은 우리 재현이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을 흘렸어요. 진정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나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법원은 나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인정했어요. 그 집의 절반이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가정폭력과 폭행죄로 기소되었어요. 법원은 그에게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집에 살고 있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집이 이제 내 집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준호도 자주 들러요. 나는 지난 일을 생각했어요. 그 200만 원짜리 셔츠 말이에요. 나는 그 셔츠를 기부했습니다. 작은 봉사단체의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걸 입고 따뜻함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면서요. 이제 나는 알았어요. 돈으로는 사랑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폭력으로도 위협으로도 일방적 희생의 강요로도 절대로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것 아닐까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때리지 않는 것 아닐까요? 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우리는 남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 얘기를 했어요.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웃으셨어요. 그건 제가 처음 본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진짜 착한 아이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준호와는 영화를 봤어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웃고 울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준호가 말했어요. 누나 잘했어. 그런 남자 몇백 명보다 이 가족이 낫지?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거실에 앉아 있고 햇빛이 창을 통해 들어오고 있어요. 그 햇빛은 따뜻하고 부드럽고 희망찬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처럼 누군가의 폭력 아래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요. 폭력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떤 이유도 정당화할 수 없어요. 당신이 실수했다고 해서,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다고 해서,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맞아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을 때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배하려는 거예요. 통제하려는 거예요. 당신을 소유하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정입니다. 나는 선택했어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기로.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아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줬어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깨어날 때 맞을까봐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화낼까봐 조심조심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내 의견을 말했다고 해서 따귀를 맞을까봐 입을 다물고 있지 않아요. 대신 나는 웃어요. 자유롭게 웃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나를 구한 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준호였어요. 만약 준호가 없었다면? 만약 그가 일찍 들어오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용감하게 나서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세요. 혹시 누군가가 폭력을 당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누군가가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준호처럼 용감하게 나서주세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당신들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당신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남편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나처럼 선택했을까요? 경찰을 불렀을까요? 아니면 참고만 있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이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실제 일어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매일 누군가의 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의 부모, 형제, 자녀, 친구가 폭력 상황에 처해 있다면 준호처럼 나서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제 나는 매일을 소중히 여겨요. 시어머니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도, 시아버지와 눈을 맞추는 순간도, 준호의 웃음소리도 모두가 소중해요.